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타뉴저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하루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계감 속에서 오늘장 움직였던 종목, 내일은 어떨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첫 번째 종목 바로 SKC였습니다. 2.3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연말에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유리기판 계열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KC의 주력 사업 동박산업은 이 전기차 캐즘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이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SKC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렸지만 다른 유리기판이 오히려 빨간불을 켰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SKC만 조정받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유리기판의 전망까지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HD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역시나 7.89%로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AI 호황에 이어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락 요인을 찾아보자면 그동안 연일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4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 밑돈 부분이 주가에 좀 경계감을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HD현대 일렉트릭 쪽에서는 이번 납품 물량이 이연된 영향도 있었고 올해의 수주 걱정 없다, 끄떡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수혜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더 담아도 되는 부분인지 세 분의 인사이트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 바로 제주반도체였습니다.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 세계 점유율을 점점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자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최대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동차 대형 가전에만 보조금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 안에서 제주반도체는 중화권 기업들에게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앞으로의 수혜는 더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업황,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탑픽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입니다. 역시나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사의 뇌 수술용 로봇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이 로봇으로 수술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FDA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실적도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고영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용 로봇도 참 좋았던 만큼 그 안에서 선별 방법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0.26%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출범을 앞두고 사상 최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장중에는 이 영향이 크게 받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에서 급등한 이후 마감은 2.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주목받는 모습인데요. 이제 트럼프 출범이 몇 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장에 당장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거기와 더불어서 섹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어떤 종목이 있을지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 SKC는 오늘장에서 2.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음 종목은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제주반도체, 고영,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SKC는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다른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줬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크게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SKC도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으나 막판에는 힘이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중에서도 SKC는 어떤 시각을 유지할지 찾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SKC 관련해서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SKC, 오, 세모, X 세 분 모두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의 그 대장주는 SKC죠. 네. 그래서 지금 뭐 SKC의 앱설리스가 지금 유리기판에 지금 바로 이제 양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올해 우리가 이제 시세를 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죠. 네, 그래서 유리기판이 좋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대장주가 SKC니까 당연히 SKC를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거를 뭐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약간의 이제 스킬에 대한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올해 주목해야 되는 기업으로 본다면 SKC는 당연히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내에서도 SKC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SKC에 대해서만 X를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유리기판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X를 들어주신 건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X는 이제 단기적으로 또 SKC가 이번에 유리기판 관련주를 또 주도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SKC가 저점에서 보니까 그 89,000원에서 18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래 거의 2배가 왔어요. 한 달 만에. 그래 SKC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길게 본다면 이호근 매니저와 똑같은 의견이지만 요 파동상 5파동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여기가 1파죠. 눌림목 2파, 3파가 크고요. 그다음에 살짝 4파, 5파 해가지고 오늘 음봉을 준 게 마지막 5파로 해서 이제 이후로는 조금 아마 그 2월 달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2월 달에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면 그때 가서 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2배가 왔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러면 이제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보니까 YC캠이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나면서 좀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윗꼬리 닿았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조금 수명이 이제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유리기판 관련주, SK 비롯한 유리기판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조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월 달에 한번 저점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C를 포함해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으나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각에서 X를 들어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 OX로 짚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던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장에서 7.8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잘 나오기는 했으나 이 컨센보다 살짝 못 미치는 결과치를 내면서 오히려 하락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에도 1분기 수준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반기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때 조정 시에 매수를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먼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HD 현대일렉트릭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X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제가 한 달 넘도록 계속 이제 무방해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조정받았다고 해가지고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못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미 5년치 수주 물량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수주 물량 받아놓은 거에서 분기마다 어떤 분기는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고 어떤 분기는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연간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분기에 일시적으로 약간 미스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쪽 섹터가 이제 꺾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적이 약간 그 미스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수주 볼륨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인 수주 볼륨도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올해 1분기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생각보다 이제 음봉이 조금 길게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한두 차례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여러분들이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두 차례 더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하락세가 매수를 하는데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 박병주 매니저님께서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자,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그래프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이격도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주가 보시다시피 거의 한 40배 정도 올라왔어요. 물론 이 회사가 실적도 좋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싸게 사가지고 결국은 남한테 비싸게 팔아먹는 어떤 그 반복 어떤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저점에서 거의 40배가 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 사가지고 남한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의구심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지금 40배 싸게 산 사람 입장에서는 잘 걸렸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관점으로서 이 종목에 대해서 X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말고도 뭐 원자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 2차전지도 있고 그쪽으로 차라리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X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관련해서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으나 기술적인 위치로 분석을 해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섹터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또 오늘 실적 발표가 관련해서 컨센보다는 조금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백인현 매니저의 말씀처럼 일단 이 연간의 수주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주가 점점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그 모멘텀들 어떤 게 있었고 그 상승세가 연일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제주반도체 세모 그리고 O 두 분 들어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주 반도체가 올랐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장에서 주말 마감된 미국장에서 브로드컴이랑 마벨 테크놀로지가 잘 올랐어요. 대표적인 ASIC 맞춤형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IP 관련 종목들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종목 중에서 인텔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인텍플러스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인텔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 2025년도 이구안신을 2024년보다 한 3배 정도의 규모로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구안신이라는 게 뭐냐면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꿨을 때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이구안신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 보조금 금액 자체가 2024년보다 3배 정도 더 증가한 5천억 위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이제 3월 5일 날 전인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전까지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소비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중국 이구안신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구안신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갤럭시 S25 언팩 행사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는 전부 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AP가 탑재가 됩니다.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모델에만 퀄컴 AP가 탑재가 됐는데 나머지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기종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 AP가 탑재되기 때문에 갤럭시 S24보다는 조금 더 많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거랑 또 맞물려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세모를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승했던 모멘텀 세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인텔과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었고요. 또 중화권의 또 이구환신 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 모바일용 메모리를 중화권 기업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고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죠. 때문에 의료용 로봇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고영의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미국의 FDA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오늘 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고영에 새롭게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이제 고용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뇌수술. 지금 수술 로봇 중에서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바로 이제 뇌수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성공해냈다는 점은 상당히 이 종목의 이제 기술력 뭐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게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과거에 이제 조금 차트를 잠깐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종목이 이제 지난해 그 뇌수술 로봇 기대감으로 해서 24,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작년 상반기 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지금 빠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부분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 로봇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핫했고, 지금 이제 고용이 오늘 상한가 쳤기 때문에 뭐 내일도 급등, 뭐 이렇게 계속 급등하면서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오랫동안 빠질 때는 확 빠지고 올라올 때는 이제 올라오는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확확 튀고 또 오히려 또 확 하락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변동성이 짙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자증권 비트코인 관련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는 0.26%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혹은 너무 무섭다. ETF 쪽으로는 시선을 돌려봐도 되는 건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분께서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투자증권 한 분은 세모 그리고 두 분께서는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백인영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섹터가 가상화폐 섹터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을 한 5%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하나투자증권처럼 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번에 집권하게 되면 가상화폐 쪽 훈풍이 생각보다 좀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ETF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습니다. ETF 쪽으로의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ETF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비트코인을 또 밀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중국의 기세를 누르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 ETF
투자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ETF 투자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탑5 5종목 함께 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5개의 종목 중에서 3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허나 2종목씩, 2개씩 의견을 받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제주반도체, 고영, 하나투자증권은 두 분께서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이죠. SKC는 이호근 매니저 홀로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3분 모두 업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만큼 2월에 조정이 보인다면 그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 유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정말 대결이 흥미진진합니다. 현재 대결 상황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